노년의 경제적 탐욕과 만족의 경계. 존경 없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만나 뵙게 되어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 해가 시작될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다짐을 하지만 동시에 나이테 하나가 더해진 자신의 모습을 거울 앞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거울 앞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어쩌면 조금 더 깊어진 주름, 조금 더 희끗해진 머리카락을 보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선명하게 다가오는 것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어떤 불안감이 아닐는지요. 과연 나는 이 돈으로 노후를 버틸 수 있을까?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내 통장 잔고는 그대로인데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얼마나 더 모아야 할까? 이러한 질문들이 여러분의 가슴속을 맴돌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불안의 정체를 함께 들여다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참으로 역설적인 존재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시간이 무한하다고 착각하며 돈을 쫓아 시간을 낭비하고 노년에 이르러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더욱 집요하게 돈을 붙잡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수록 금고의 숫자에 더욱 매달리게 되는 것일까요? 그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생존 본능입니다. 노년은 신체적 능력이 쇠퇴하는 시기입니다. 더 이상 젊은 시절처럼 노동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없다는 두려움, 질병과 죽음이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실존적 공포,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돈이라는 안전장치에 매달리게 만듭니다. 돈은 우리에게 통제력의 환상을 선사합니다. 내게 돈이 있다면 적어도 굶주리지는 않을 것이다. 병원비는 낼 수 있을 것이다. 존엄은 지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던지고자 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돈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돈이라는 바닷물을 마시며 갈증에 시달리는 노예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입니다. 30분이라는 시간 동안 저와 함께 노년의 경제적 탐욕과 만족의 경계선을 탐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정이 끝날 무렵 여러분은 돈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실 것이며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의 내면과 조금 더 깊이 대화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바닷물과 같은 무의 속성입니다. 제가 돈은 바닷물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비유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바닷물은 겉보기에는 풍요로워 보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를 보면 물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난당한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잠시 목을 축인 듯한 착각에 빠지지만 곧 더 심한 갈증이 몰려옵니다. 바닷물의 염분이 체내의 수분을 더 많이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더 마실수록 더 목이 마릅니다. 결국 바닷물을 마신 사람은 물로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갈증으로 죽어갑니다. 돈도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통장 잔고에 억 단위 숫자가 하나 늘었을 때 여러분의 행복도 그만큼 늘어났습니까? 10억이 100억이 되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정말 10배 더 평화로워졌습니까? 경제학에서는 이를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만 철학적으로 해석하면 훨씬 더 깊은 진실이 드러납니다. 인간의 욕망은 본질적으로 충족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돈이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상상하는 안정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상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월 생활비 2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분이 막상 300만 원을 쓸 수 있게 되면 4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10억이 있으면 평생 안심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10억을 모으고 나니 20억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닷물의 속성입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더 필요해집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이러한 탐욕의 한가운데에는 타인의 시선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노년에 이르러서도 많은 분들이 과시적 소비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명품 가방, 고급 승용차, 호화로운 해외여행. 이것들이 정말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듭니까? 아니면 동창회에서, 친목 모임에서, 자식들의 결혼식에서 나도 이만큼은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도구입니까?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그 명품 가방을 들고 나갈 때 여러분은 가방을 보십니까? 아니면 가방을 바라보는 타인의 눈을 봅니까? 고급 식당에서 식사할 때 여러분은 음식의 맛을 음미합니까? 아니면 이런 곳에서 먹을 수 있는 나를 타인에게 인증하고 싶은 욕구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제가 평생 주장해온 바가 있습니다. 돈은 추상적인 행복이다. 구체적인 행복을 누릴 줄 모르는 자에게 돈은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 무슨 뜻입니까? 돈 그 자체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돈은 단지 교환의 매개일 뿐입니다. 진정한 가치는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경험에 있습니다. 따뜻한 봄날 공원을 산책하며 느끼는 평화, 좋은 책 한 권을 읽으며 얻는 깨달음,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 건강한 신체로 맞이하는 아침. 이것들이 구체적인 행복입니다. 하지만 내면이 텅 비어있는 사람은 이러한 구체적인 행복을 느낄 능력이 없습니다. 그저 숫자로 표현되는 추상적인 안정감만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통장 잔고는 늘어나는데 가슴은 더욱 공허해집니다. 재산은 불어나는데 영혼은 더욱 메말라갑니다. 여러분의 금고가 채워질 때 여러분의 가슴도 함께 채워졌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지금 바닷물을 마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닷물은 여러분의 노년을 행복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갈증의 지옥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경고하고 싶은 첫 번째 진실입니다. 부의 증식은 행복의 증식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부는 여러분을 속박하는 족쇄가 됩니다. 관리해야 할 재산이 늘어날수록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것도 늘어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자유로워지기 위해 돈을 모았지만 결국 돈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바다 위를 항해하는 것과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는 것은 다릅니다. 돈이라는 바다 위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이십니까? 노년의 빈곤보다 무서운 정신의 빈곤입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년의 빈곤을 두려워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경제적 궁핍은 실제로 고통스럽습니다. 병원비를 걱정해야 하고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추운 겨울에 난방을 아껴야 하는 상황. 이것은 누구도 겪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제가 평생의 관찰과 사색을 통해 깨달은 바에 따르면 노년에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경제적 빈곤이 아니라 정신의 빈곤입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재산을 지키기 위해 현재의 평온을 팔아치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일 주식 시세를 확인하며 가슴을 졸이고 임대료가 제때 들어오는지 전전긍긍하고 자식들이 혹시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봅니다. 이들은 풍족한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단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성공적인 노년입니까? 재산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하지만 재산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오히려 재산이 우리의 평안을 앗아갑니다. 수단이 목적을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젊은 시절부터 줄곧 관찰해온 바가 있습니다. 내면이 공허한 사람은 끊임없이 외부의 자극을 찾습니다. 그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침묵 속에 앉아 있으면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침묵 속에서 자기 자신의 공허함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끊임없이 자극을 찾아 헤맵니다. 돈을 쓸어 다니고 유흥을 찾아다니고 SNS에 자신의 일상을 과시하고 새로운 물건을 구매하고 이 모든 것은 내면의 공허함을 잠시나마 잊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특히 노년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심화됩니다.
은퇴 후 갑자기 많아진 시간, 사회적 역할의 상실, 신체적 쇠퇴로 인한 자존감 하락. 이 모든 것이 내면의 공허함을 증폭시킵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사람들은 더욱 절박하게 돈에 매달립니다. 돈이 있으면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돈이 있으면 외롭지 않을 것 같아. 돈이 있으면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돈은 공허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허함은 내면의 문제이고 돈은 외부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물이 새는 항아리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정신이 빈곤한 사람에게는 아무리 많은 돈을 주어도 만족이 없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명제가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을수록 외부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적어진다. 이 문장을 곱씹어 보십시오. 풍부한 내면 세계를 가진 사람은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책 한 권이면 몇 시간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고, 자연을 산책하며 깊은 만족을 느낄 수 있고, 자신의 생각과 대화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고가의 오락도 화려한 소비도 필요 없습니다. 반면 내면이 텅 빈 사람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채워 넣어야 합니다. 고급 레스토랑, 해외여행, 명품, 도박, 술. 이 모든 것은 순간의 자극은 줄지 몰라도 진정한 만족은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강한 자극을, 더 많은 소비를 추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닷물의 악순환입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텔레비전 없이, 스마트폰 없이, 쇼핑 없이, 술자리 없이 단지 여러분 자신과만 함께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까? 만약 그것이 견딜 수 없이 지루하고 고통스럽다면 여러분은 이미 정신적 빈곤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노년의 가장 큰 비극은 경제적으로 풍족하면서도 정신적으로는 극빈자인 상태입니다. 큰 집에 혼자 앉아서 넘치는 통장 잔고를 바라보면서도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 이들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적으로는 넉넉지 않지만 풍부한 내면을 가진 노인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아침에 일어나 간단한 아침을 먹고 공원을 산책하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도서관에서 좋은 책을 빌려 읽고 오래된 친구와 차 한 잔을 나누며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고 저녁에는 조용히 음악을 듣거나 글을 씁니다. 이 사람에게는 큰 돈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충만합니다. 어느 쪽이 진정으로 부유한 노년입니까?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정신의 빈곤은 경제적 빈곤보다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빈곤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지만 평생 내면을 가꾸지 않은 사람의 정신적 빈곤은 노년에 이르러 갑자기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무엇입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을 가꾸십시오. 독서를 시작하십시오. 사색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예술을 감상하십시오. 자연과 교감하십시오. 깊이 있는 관계를 맺으십시오. 이것들은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노년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내면의 풍요가 쌓일수록 여러분은 돈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이미 충분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족의 경계를 설정하는 지혜입니다. 이제 가장 실제적인 질문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나 있어야 충분한 것입니까? 이것은 모든 사람이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노년을 위해 얼마를 준비해야 하는가? 어느 지점에서 이제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먼저 개념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필요한 만큼의 부와 탐욕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필요한 만큼의 부, 제가 필요한 만큼의 부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존엄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입니다. 적절한 주거, 건강한 식사, 의료비, 그리고 약간의 문화생활. 이것을 위한 경제적 여유는 필요합니다.
이것은 탐욕이 아니라 현실적인 필요입니다. 문제는 이 선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만약을 위해라는 명목으로 끝없이 축적합니다. 만약 큰 병에 걸리면, 만약 요양원에 가야 하면, 만약 자식이 도움을 청하면, 이러한 만약은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본질적으로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원히 불안 속에서 돈을 모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만족의 경계를 설정하는 지혜 말입니다. 첫째, 통계와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여러분이 100세까지 산다고 가정하고 현재 물가 수준에서 월 얼마가 필요한지 계산해 보십시오. 의료비를 위한 여유분도 포함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실제로 필요한 금액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존엄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불안이 계산을 왜곡한다는 점입니다. 불안한 마음은 항상 현실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여다보십시오. 많은 경우 돈에 대한 집착 뒤에는 돈 자체에 대한 욕구가 아니라 다른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으로 무시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하지만 이러한 두려움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식과의 관계는 유산의 크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쌓아온 신뢰와 사랑으로 결정됩니다. 사회적 존중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격과 삶의 태도에서 나옵니다. 죽음의 두려움은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만 자식에게 남겨줄 유산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큰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자신의 현재를 희생합니다. 여행도 가지 않고 좋아하는 것도 사지 않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아끼면서 이것을 자식에게 남겨줘야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지하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자식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자립하는 삶의 태도입니까? 부모가 평생 인색하게 살면서 재산을 모으는 모습을 보고 자란 자식은 무엇을 배웁니까? 그들은 돈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배웁니다. 현재의 행복보다 미래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웁니다. 돈을 위해서는 삶의 질을 희생해도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이것이 과연 여러분이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가치관입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적절한 경제적 준비는 하되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을 본 자식은 무엇을 배웁니까? 그들은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배웁니다. 삶의 진정한 가치는 내면의 충만함에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자립하여 자기 삶을 책임지는 것이 어른의 도리라는 것을 배웁니다. 어느 쪽이 더 가치 있는 유산입니까? 제가 보기에 자식에게 거대한 재산을 물려주려는 욕구 뒤에는 종종 죄책감이나 애정의 결핍을 보상하려는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평생 바빠서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했으니 적어도 돈은 많이 남겨줘야지. 충분히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으니 유산으로라도 내 마음을 전해야지.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돈은 사랑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시간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함께한 추억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큰 유산은 자식을 나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스스로 노력하지 않아도 부모의 재산으로 살 수 있다면 그들은 자립의 능력을 키우지 못합니다. 이것이 과연 자식을 위한 길입니까? 그렇다면 만족의 경계는 어디에 그어야 합니까? 제가 제안하는 기준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존엄을 유지하며 평온하게 살 수 있는 수준,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의료비에 대비할 수 있는 여유분까지. 그 이상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의 재산은 오히려 여러분을 속박할 것입니다. 관리해야 할 것이 많아지고 걱정거리가 늘어나고 자식 간의 불화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노년의 품격은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얼마나 가졌는가가 아니라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운가입니다.
돈의 노예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불안과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품격 있는 노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부터 자유롭습니까? 그리고 무엇에 여전히 속박되어 있습니까? 결론: 진정한 안식으로 가는 길.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제 우리의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돈이라는 바다를 항해했습니다. 우리는 바닷물의 본질을 살펴보았고 정신의 빈곤이라는 암초를 확인했으며 만족의 경계라는 항구를 찾았습니다. 이제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돈은 바닷물과 같습니다. 마실수록 갈증이 심해집니다. 부의 축적 그 자체는 결코 여러분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부는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속박할 것입니다. 둘째,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경제적 빈곤이 아니라 정신의 빈곤입니다. 내면이 공허한 사람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풍부한 내면을 가진 사람은 적은 것으로도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셋째, 만족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필요한 만큼과 탐욕을 구분하십시오. 여러분이 존엄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 수준이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짐이 됩니다. 그렇다면 돈이라는 바다 위에서 침몰하지 않고 항해하는 법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돈을 수단으로 대하고 목적으로 삼지 마십시오. 돈은 여러분이 고통을 피하고 평온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돈 그 자체가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면을 가꾸십시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많을수록 밖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적어집니다. 이것이 제가 평생의 사색을 통해 도달한 진리입니다. 독서를 통해, 사색을 통해, 예술 감상을 통해,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여러분의 내면을 풍요롭게 만드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큰 집도, 명품도, 화려한 여행도, 타인의 부러움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고요한 아침, 좋은 책 한 권, 따뜻한 차 한 잔, 진심 어린 대화. 이것들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많은 돈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여러분이 노년에 도달해야 할 곳은 거대한 재산이 아니라 이러한 내면의 평화입니다. 돈이 많아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났기에 자유로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내면의 풍요를 가꾸는 일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통장에 돈을 저축하는 데는 열심이지만 정작 여러분 자신의 영혼에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책 한 권 사는 것을 아까워하면서 무의미한 소비에는 돈을 쓰십니다. 문화활동에 쓸 돈은 없다고 하면서 타인에게 과시하기 위한 소비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선순위를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내면에 투자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노년의 진정한 재산입니다. 통장의 숫자는 죽을 때 남겨두고 가야 하지만 여러분의 내면에 쌓은 지혜와 평화는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존경하옵는 시청자 여러분, 2026년 이 새해가 여러분이 돈의 노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닷물을 마시며 갈증에 허덕이는 삶이 아니라 내면의 샘에서 솟아나는 맑은 물을 마시며 만족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금고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풍요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평화로워서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대화가 여러분 삶의 작은 씨앗이 되어 언젠가 아름다운 나무로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무엇보다 평안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